마음을 바꾸는 위인들의 한마디. 평화. 백선엽 장군. 우리는 나라를 지켰지만 후손들은 반드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선대가 피 흘려 지켜낸 자유와 번영의 토대 위에서 후대가 그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배우고 책임있게 행동하라. 책임의 전수와 평화의 본질. 희생의 역사적 소명. 우리는 나라를 지켰지만 6.25 전쟁 당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대 세대의 숙명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당시는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했던 시기였습니다. 백 장군과 전우들은 자유와 생존을 위해 피를 흘려야만 했고, 그것이 그 시대가 부여한 피할 수 없는 소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국가라는 울타리는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의 처절한 청춘과 희생을 담보로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평화의 능동적 가치. 후손들은 반드시 평화를 지켜야 한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고 노력해야 하는 역동적인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표현은 평화가 가만히 있어도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전쟁을 겪은 노병은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후손들은 총칼이 아닌 지혜와 외교, 그리고 강한 국력을 통해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평화를 만들어가길 바랐던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역할 전수, 이어지는 책임과 연대, 과거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공동체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했으니 다음은 너희의 몫이다 라는 당부입니다. 나라를 지킨 것이 1단계라면 그 나라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것은 2단계 과업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각자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이어받아야 한다는 연대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어록. 나는 군인으로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싸웠다. 군인의 존재 목적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공동체의 안녕에 있으므로 정치적 논란이나 개인적 평가를 떠나 국가의 위기 앞에서 오직 국가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모든 열정을 쏟았던 군인 정신의 정수를 말합니다. 전쟁은 비극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전쟁의 참혹함을 인정하면서도 생존의 기로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론을 말합니다. 무모한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굴욕적인 패배는 더 큰 비극을 초래하기에 강력한 힘으로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군인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지휘관은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책임감과 솔선수범을 강조한 리더십의 표상입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보여준 모습처럼 지휘관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중심을 잡을 때 부하들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전쟁을 잊으면 평화도 잃는다. 안보의식의 해이가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평화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대비할 때 유지되는 선물임을 강조하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평화를 누릴 자격도 지속될 힘도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나라 없는 군대는 없고 국민 없는 국방은 없다. 군대의 존재 이유와 국방의 근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군은 정치적 도구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의 모든 에너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나를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 다부동 전투에서 패배의 공포에 질린 부하들을 다잡은 솔선수범의 리더십입니다. 지휘관이 가장 앞장서서 죽음을 각오할 때 비로소 조직의 신뢰와 용기가 살아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가 밀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낙동강 방어선에 절박했던 시대적 사명감을 대변합니다.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과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끊긴다는 현실을 직시하며 배수진의 각오로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워라.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필승의 신념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전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꺾이지 않는 마음과 정당한 대의에 대한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백선엽 장군 1920에서 2020 만주의 군인으로 시작된 출발 1920년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난 백선엽은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교사가 되는 대신 군인의 길을 택한 그는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만주군 소위로 임관하며 군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간도특설대에 배치되어 활동했는데 이는 훗날 그에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논란의 꼬리표가 붙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일하다 공산체제의 압박을 피해 월남하였고 1946년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입대하며 건군의 주역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부동의 승리와 6.25 전쟁의 영웅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는 제1사단장으로서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다부동 전투는 그의 군인 생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후퇴하려는 부하들 앞에 서서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돌격했고 결국 북한군의 총공세를 막아내며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북진하여 평양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공을 세웠으며 1953년 30세대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대장에 올랐습니다. 군, 근대화와 외교의 길, 전쟁이 멈춘 후에도 그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섰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2차례 역임하며 전후 군의 체계를 정비하고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외교관으로 변신하여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대사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했습니다. 또한 교통부 장관을 지내며 서울 지하철 1호선 건설의 기초를 닦는 등 국가 재건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군인을 넘어 국가 행정의 핵심 인재로 활약했습니다. 백세의 삶과 남겨진 역사적 평가 2020년 백선엽 장군은 백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국립대 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은 분명 청춘의 기백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별세와 안장을 둘러싸고 일제강점기 행적에 대한 비판과 전쟁 영웅으로서의 예우가 충돌하며 한국 사회에 깊은 논쟁을 남겼습니다. 공과 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의 일생은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겪어온
아픔과 영광을 동시에 투영하는 거대한 거울로 남아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찬사와 비판이 교차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가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그가 최전선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안고 있으며 그 유산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안보 체계와 평화 의식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숭고한 뜻 앞에 오늘 하루만큼은 고개를 숙여봅니다.